네, 들어오시고요. 채팅으로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학번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성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삼각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하면서 삼각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삼각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필요한 성질을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위원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상에 점이 있죠. 그 점을 원점과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겨요.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이 있죠. 그 각을 t라고 표현을 하면 그때 이 점의 좌표가 이 t를 가지고 표현돼서 코사인 t, 콤마 사인 t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럴 때 삼각함수가 갖는 성질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 선분과 x축과 그리고 여기 원, 이 세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넓이를 계산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 각을 t라고 하면 넓이는 2분의 t, 각의 반이 되죠. 이렇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변수를 뭐 특별하게 오해할 게 없다고 하면 x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넓이는 2분의 x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좌표도 여기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성질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단위원을 가지고 했던 이 삼각함수를 흉내를 내서 이 단위원을 우리가 쌍곡선으로 바꿀 거예요. 쌍곡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을 갖는 쌍곡선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쌍곡선을 가지고 왔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쌍곡선을 그리면 y가 0일 때 x제곱이 1 되려고 하면 x가 1이거나 여기 마이너스 1이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두 개의 브랜치, 나뭇가지 두 개의 브랜치를 갖는 쌍곡선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브랜치는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브랜치를 가지고 아까 원 대신에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원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볼게요. 원 위에서 한 점을 선택을 했듯이 쌍곡선 위에서 한 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해요. 그럼 선분이 생겼어요.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t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선분과 x축과 쌍곡선, 이 세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영역의 넓이가 각의 반이 되게 그렇게 해주는 함수를 찾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역시 그렇게 되는 함수를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줍니다. 이 점의 좌표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 이렇게 줄 거예요. 여기 h라고 쓴 것은
코사인, 사인을 흉내냈으니까 앞에 코사인, 사인 먼저 쓰고 원 대신에 쌍곡선을 가지고 했으니까 쌍곡선의 하는 뜻으로 하이퍼벌릭, 하이퍼벌릭 이런 뜻입니다. 하이퍼벌릭 하는 뜻으로 H만 갖다 쓴 거예요. 해서 읽을 때에는 하이퍼벌릭 코사인 T, 하이퍼벌릭 사인 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역시 오해가 없다면 이 독립변수를 그냥 편의상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의 넓이는 각의 반, 2분의 x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함수도 하이퍼벌릭 코사인 x, 하이퍼벌릭 사인 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x로.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이 파란 부분의 넓이가 각의 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이렇게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여기 0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줄게요. A. 즉 하이퍼벌릭 코사인 하는 값을 A라고 줄게요. 변수는 X라고 표현해서 하이퍼벌릭 코사인 X 이걸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하이퍼벌릭 코사인 X, 하이퍼벌릭 사인 X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각은 X라고 하고요. 그래서 넓이는 각의 반 2분의 X라고 하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A네요. 그렇죠? 예, 밑변의 길이는 A가 됐어요. 0부터 A까지니까. 그럼 높이는 이만큼이죠. 그런데 이 높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점이라는 것이 이 쌍곡선 위에 있는데 이 쌍곡선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입니다. 그렇다면 y로 풀어내면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 x축 위쪽에다 지금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던 점이. 예. 여기 y의 값은 x축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두고 그림처럼 그럼 마이너스는 버려요. 해서 플러스만 가지고 해서 풀어내면 y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은 이 곡선상에서 지금 이 점에 대한 y 값이니까 x의 값을 a라고 두면 여기다가 x의 a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y 값은 당연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해서 높이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예, 이만큼은 지금은 적분을 안 배웠어요. 예, 뒤에 가서 이제 적분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결과만 미리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나중에 정적분을 배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때 되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넓이는 이 곡선이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죠. 그리고 이 영역은 이 곡선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서 x축보다는 위에 있죠. 예, 이렇게 되고 x의 값은 여기 쌍곡선 꼭지점 1부터 여기를 a라고 뒀으니까 a까지 움직이죠. 예, 그럴 때 이 넓이는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 주면 돼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정적분 배운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이렇게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그 방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설정해 보면 그 빗금친 부분의 파란색 부분의 넓이, 주어진 각을 x라고 두었을 때 넓이는 각의 반, 2분의 x가 돼야 되고요. 그것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한 거죠. 거기서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하얀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으로 표현돼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적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고요. 예, 미리 힌트를 준다면 혹시 적분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x를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을 이제 삼각 치환이다라고 해서 우리 뒷부분 진도에서 배울 텐데 삼각 치환을 배우고 나면 그때 이렇게 치환해서 마지막 계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쪽이 a로 표현돼요. a로. 이 a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어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서 적분 계산해서 a로 푼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쓸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결과만 미리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본 결과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자연지수함수로 표현이 돼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여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하는 부분이 하이퍼볼릭 사인 x였죠? 그렇죠?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제곱하고 1 빼고 루트 씌우면 하이퍼볼릭 사인 x가 계산이 돼요. 그 결과가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결과는 이 식을 풀어서 우리가 적분을 계산해서 얻은 거니까 이 결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식을 풀어서 우리가 얻은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삼각함수를 만드는 방법에서 원을 쌍곡선을 가지고 바꿔서 계산을 해본 거니까 삼각함수에 있는 그 나머지 4개 함수를 더 흉내를 낼 거예요. 지금 코사인과 사인은 흉내를 냈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의 삼각함수도 똑같이 흉내를 낼 거예요.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 결과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도 정의를 할 텐데 하이퍼볼릭 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분모분자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가 되죠. 똑같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도 정의를 할 거예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값을 분모분자 바꾸면 됩니다.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라는 것은 역시 똑같이 코텐전트를 흉내내서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다. 이렇게 흉내를 낼 거예요. 그렇다면 사인 분의 코사인 이렇게 값을 갖다 쓰면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계산되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계산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6개 함수를 만들었어요. 하이퍼볼릭 먼저 읽으시면 되고요.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이퍼볼릭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읽으시면 됩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그리고 변수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하이퍼볼릭 하는 건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여기만 사인 그러면 하이퍼볼릭 사인 x, 나머지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이퍼볼릭 텐전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하이퍼볼릭 시컨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것도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만든 6개의 함수를 쌍곡선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쌍곡선 함수는 삼각함수의 그 특별한 성질을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쌍곡선 함수. 이렇게 6개의 함수를 쌍곡선 함수라고 한다. 그럼 값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금방 단위원을 단위 쌍곡선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이 단위 쌍곡선의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이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쌍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선분이 이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각을 x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이 쌍곡선 위에 있는데 그 쌍곡선은 이런 식을 가져야 돼요. 즉 x의 좌표를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해서 빼주면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x좌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입니다. 이 점의 y좌표 하이퍼볼릭 사인 x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것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는 1이 돼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봅니다. 삼각함수는 코사인 제곱 x하고 사인 제곱 x를 더해야 1이죠. 그렇죠? 근데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빼주면 1입니다. 이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부호만.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역시 그러면 첫 번째 성질 가지고 양쪽이 같으니까 양쪽을 같은 값으로 나눠도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식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이 있죠. 1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이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텐전트 x의 제곱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다. 이런 식을 얻어요.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하면 삼각함수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다라는 식이 있었죠. 그렇죠? 역시 여기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을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럼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텐전트의 제곱. 그렇죠?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1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이 있죠. 그렇죠?
예, 해서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x 마이너스 1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런 식을 얻어요. 자, 우리 삼각함수에 관한 건 알고 있으니까 또 비교해 볼게요. 삼각함수에서는 코텐전트 제곱 x 플러스 1이 코시컨트 제곱 x죠. 그렇죠? 역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질. 예,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값이 있었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계산해 보니까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두 개를 더해 보세요.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없어졌죠? 예, 이건 같은 거니까 2배가 된 거고 그걸 2로 나눴으니까 2의 x승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하면 2의 x승이다. 어렵지 않죠? 항상 예, 수학에서는 구조가 같으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값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바꿔볼게요. 2의 y승은 그럼 x가 y로 바뀌었으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그렇죠? 이번엔 빼줬으니까 2의 x승이 사라졌죠. 그렇죠?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x승을 2배 할 텐데 2로 나눴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렇죠? 예, 역시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y승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덧셈에 대한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이렇게 됩니다.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x 플러스 y 이걸 전개하는 식이 있는데 어떤가요? 코사인 x 코사인 y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x 사인 y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쌍곡선 함수는 여기가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사인에 관한 건 삼각함수하고 쌍곡선 함수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똑같아요. 근데 코사인은 삼각함수하고 쌍곡선 함수하고 달라요. 코사인은 삼각함수에서는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근데 쌍곡선 함수는 여기가 플러스면 그냥 같이 플러스로 가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예, 이것은 연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에 대해서만 왜 그런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금방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그 값이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세모가 x 플러스 y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x 플러스 y, 여기도 x 플러스 y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2분의 2의 x 플러스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봐요.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x 플러스 y승은 2의 x승하고 2의 y승을 곱한 거죠. 역시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도 2의 마이너스 x승과 2의 마이너스 y승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놓고 계산합니다. 조금 전에 2의 x승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 더한 것하고 같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니까 2의 y승도 똑같이 여기 세모를 y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2의 y승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듯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y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y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예, 뒤에 있는 항 2의 마이너스 x승도 똑같습니다. 앞에 정리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세모가 여기 세모 이렇게 바뀐 게 2의 마이너스 y승이니까 여기 x를 y로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y승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항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고요. 여기도 이렇게 앞에 있는 항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예요.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두 번 더해줬으니까 2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렇죠?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는 하이퍼볼릭 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y가 곱해졌고요. 뒤에서도 이렇게 뒤에 것끼리 곱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졌죠? 그래서 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전개할 때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거 남아있죠.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뒤에도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거 남았죠.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죠.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앞에서는 플러스로, 뒤에서는 마이너스로 두 개 더했으니까 0이죠. 그렇죠? 예, 이제는 바깥쪽끼리 남은 거, 이렇게 바깥쪽끼리 곱하는 것만 남았어요. 바깥쪽끼리 곱하면 앞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뒤에서도 바깥쪽끼리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바깥쪽끼리 곱한 거를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렇죠? 그럼 전개가 다 됐죠? 그렇다면 결국은 다 전개하면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2로 묶어내고 앞에 2분의 1하고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남는 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쌍곡선 함수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예, 쌍곡선 함수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그 계산된 값을 가지고 그대로 미분을 할 거고요. 지수함수로 표현됐죠. 그중에 자연지수함수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자연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연쇄법칙도 배웠고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가지고 정의를 한 거니까 나머지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도함수와 하이퍼볼릭 사인 x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목법칙을 사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는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미분해 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자연지수 함수로 표현이 됐고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럼 그걸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2의 x승은 미분해도 변하지가 않았죠. 자기 자신. 그러면 똑같이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할 때는 연쇄 법칙을 씁니다. 2의 t승이라고 생각하고 2의 t승을 t로 미분하면 2의 t승. 그렇죠? 하지만 t라는 게 어쩌고라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 다시 미분해 곱해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미분한 결과를 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했더니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이게 뭐죠?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했더니 하이퍼볼릭 사인 x였어요. 그렇죠?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쌍곡선 함수에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해도 그냥 하이퍼볼릭 사인 x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해 볼게요. 역시 하이퍼볼릭 사인 x도 지수함수로 표현돼서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되고 이걸 미분해 보면 역시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곱하고 2의 x승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 그렇죠? 하지만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 값이 뭔가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죠? 예,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입니다.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다. 이건 삼각함수하고 예, 같죠? 예, 이렇게 같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쌍곡선 함수이기 때문에 예, 부호 정도만 다르고 예, 함수 부분은 그냥 다 같아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도함수도 구했고 하이퍼볼릭 사인 x의 도함수도 구했으니까 이제 이 두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해라.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예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목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가볼게요.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위에 거 하이퍼볼릭 사인 x니까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그다음 밑에 건 그냥 곱할 거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곱해줘요. 부호 마이너스지요. 잊지 마시고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건 미분해 곱할 텐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해도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이 분자를 보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빼준 거죠. 아까 쌍곡선 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었죠? 이 값은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는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분의 1인데 이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을 전체 제곱한 거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은 하이퍼볼릭 시컨트 x였죠? 그걸 제곱한 거니까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죠. 그렇죠? 결과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이다. 자,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삼각함수 어떻게 됐나요?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예, 쌍곡선 함수도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은 거지요. 예, 같은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를 미분해 볼게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그럼 이걸 미분하면 됩니다. 역시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x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냥 곱합니다.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밑에 건 미분에 곱할 텐데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분자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뺐어요. 순서를 바꿔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빼면 1이죠.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예, 해서 이 값은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 1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에 전체 제곱하고 곱한 거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전체 제곱하는 것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의 제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다. 그렇죠. 자, 결과 한번 봅니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다. 어렵지 않죠? 예,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봅니다.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삼각함수에서 뭐였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였죠? 같은 케이스죠? 예,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를 미분해 볼게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이다. 그럼 이걸 미분하면 되고요. 역시 목법칙을 씁니다.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상수함수죠. 그럼 미분하면 영함수죠. 그럼 밑에 거 그냥 곱해도 0이죠. 그럼 쓸 게 없죠. 부호 마이너스 위에 건 그냥 곱하고 근데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럼 결과를 안 써도 됐죠. 밑에 거 미분해 곱한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렇죠. 해서 전체는 여기 부호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놔두고 이걸 분해해요. 이 값은 분모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두 개 있으니까 하나씩 분해하고 분자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여기다 쓸게요. 즉 이걸 분해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하고 곱한 거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은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는 하이퍼볼릭 텐전트 x.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 기억해 두세요.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봅니다. 삼각함수에서는 시컨트 x를 미분하면 결과가 뭐였죠? 그냥 시컨트 x, 텐전트 x. 예, 그러니까 이 쌍곡선 함수에서는 이 경우하고는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부호만 바뀌어 있지 뒤에 있는 시컨트, 텐전트 곱한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해서 기껏 해봐야 부호 정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던지 부호가 바뀌었던지 그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를 미분해 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이고 이걸 미분하면 목법칙을 씁니다.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는데 상수함수니까 0. 그렇죠? 밑에 거 곱해도 0. 그럼 부호 마이너스 위에 거 그냥 곱할 텐데 1은 곱하나 마나 밑에 거 미분에 곱한다. 하이퍼볼릭 사인 x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그래서 역시 또 마이너스가 또 있습니다. 마이너스 놔두고 역시 분해할게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하고 곱한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죠.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뭐였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그렇죠? 이것도 부호까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쌍곡선 함수를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쌍곡선 함수의 도함수 얘기도 해봤습니다. 예, 이제 그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런데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는 쌍곡선 함수가 6개 있으니까 역함수도 6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2개만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는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이퍼볼릭 사인 x의 역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퍼볼릭 사인 x는 y가 하이퍼볼릭 사인 x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분의 2의 x승에서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x축이고요. 여기 y축, 여기 원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전체에서 다 정의가 되고요. 이 그래프 보듯이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특정한 영역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전체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구해볼게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기호에다가 마이너스 1승 쓰듯이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런 기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역삼각함수처럼 arc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c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읽으실 때는 arc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rc 하이퍼볼릭 사인 x 어렵지 않죠? 기호는 이것 하나만 쓰겠습니다. 역삼각함수에서는 ARC라는 기호도 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쌍곡선 함수에서는 ARC라는 기호는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만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1승 표기로 해놓고 읽을 때는 arc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이퍼볼릭 사인 x의 역함수는 이렇게 쓰고 arc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읽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y가 arc 하이퍼볼릭 사인 x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낸다는 거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하는 함수는 거꾸로 y를 x로 보내줘야 돼요. 하이퍼볼릭 사인이 y를 x로 보낸다. x는 하이퍼볼릭 사인 y다 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 y의 값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하면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여기 세모를 y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를 전부 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하이퍼볼릭 사인 y는 2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풀어서 우리가 y를 구하면 돼요. 그 y가 바로 arc 하이퍼볼릭 사인 x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y로 풀기 위해서 2의 y승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log로 표현하면 되겠죠. 결과를 봅니다. 여기 2를 양변에 곱해볼까요? 그렇다면 2x하고 여기 분자가 같아야 되니까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은 2x다. 그렇죠? 2의 마이너스 y승 하는 것은 2의 y승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2의 y승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2의 y승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2의 y승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왼쪽은 2의 y승이 있는데 2의 y승을 또 곱하면 2의 y승의 제곱. 사실은 지수법칙으로 표현하면 2의 2y승하고 같아요. 하지만 이것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y승이 있는데 그건 2의 y승 분의 1이니까 거기다 2의 y승을 곱하면 1이 되지요. 약분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쪽에 곱하면 2x 곱하기 2의 y승이죠. 그걸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넘어와서 부호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2의 y승.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2의 y승의 제곱 2차항이 있고 2의 y승 1승이니까 1차항이 있고 마이너스 1 상수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2의 y승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1차항은 1차항 계수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1차항 계수가 짝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알고 있죠. 예, 그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해서 2의 y승은 하고 풀어낼 수 있고요. 근의 공식을 씁니다. 짝수니까 여기 a분의 즉 2차항 계수 분의 이렇게 갈 텐데 2차항 계수가 1이죠. 그럼 1분의 그렇죠? 그 다음 1차항 계수를 가지고 여기 부호 바꾸고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반 2로 나눌 거니까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거 x죠. 해서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렇게 계산한 그 반의 제곱 그럼 x제곱이 있죠. 거기서 빼기를 여기 2차항 계수하고 상수항하고 곱한 것을 뺄 텐데 2차항 계수는 1이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1이 됐죠. 그렇죠?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의 y승은 1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게 다 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 다 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쌍곡선 함수 6개의 역함수를 모두 계산하면 어떤 것들은 둘 다 부호가 다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 함수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택해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2의 y승하고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2의 y승은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2의 y승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면 2의 y승하고 같으려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둘 다 와도 이 값이 다 0보다 큰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그런데 여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루트 안에 x제곱에다가 1을 더해놨으니까 루트 x제곱보다는 큰 값이죠. 그렇죠? 근데 루트 x제곱은 x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 하는 것은 x의 절대값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 값이 x의 절대값보다 커요. x의 절대값보다 큰 값을 x에서 빼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만 같아질 수 있어요. 2의 y승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의 y승은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우리가 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2의 y승이 이것과 같다? 예, 그렇다면 y는 자연로그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y는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y가 뭐였어요? 금방 우리가 얘기하는 이 y가 바로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는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예, 이렇게 얻은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값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여도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얻었던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해 볼게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는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로그로 표현됐어요. 그 도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여기 로그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로그의 도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로그 안쪽에 있는 값을 분모에 쓰고 그렇죠. 분자는 그 값을 미분에 쓴다. 즉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것을 미분해서 쓴다. 그렇죠.
그럼 이걸 미분해 보겠습니다. x를 미분하면 1이죠. 여기는 루트 어쩌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긴 세모, 루트 어쩌고로 바뀌어 있는 거죠. 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연쇄법칙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연쇄법칙을 쓰면 이거 흉내내서 2 루트 어쩌고 분의 1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 2x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는 약분됐고요. 이제 루트 x제곱 플러스 1로 통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1은 루트분의 루트죠. 해서 1이 되는 것은 여기 분자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로 바뀌었고요. 여기 x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분모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하고 여기 분자에 있는 그 분자가 또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니까 남는 것은 이것분의 1이다.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역시 삼각함수를 흉내낸 게 쌍곡선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우리 삼각함수도 역삼각함수가 있었어요. 그중에 악사인 x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뭐였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했더니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예,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이제 적분을 배울 텐데 적분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하진 않을 거니까 예, 이 적분 배울 때 이 파트가 지금 앞에서 미분 배울 때 배웠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걸 거꾸로 써서 나중에 적분 그 공식에서 인티그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dx는 이걸 미분해서 이게 되는 것을 거꾸로 이걸 적분하면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다라는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예, 이 공식은 지금 미분 파트에서 미리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텐전트 x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그 값이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예. 하이퍼볼릭 텐전트 0은 0이고요. 예, 이렇게 그래프를 갖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곡선이 y는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극한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마이너스 1로 간다. 이 극한을 기억해 두세요. 예. 그리고 이쪽 가지고 또 극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의 극한. 자,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값으로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생각하면 이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함수는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바꿔서 정의역과 치역으로 가지면 되죠. 그렇죠. 해서 y가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라고 하면 x는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는 함수의 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이렇게 제한이 돼요. 해서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고 얘기할 때 그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한 결과를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 미분한 결과를 거꾸로 써서 적분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서 쓰진 않아요. 예,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y가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라고 가정을 하면 x하고 y하고 바꾸면 x는 하이퍼볼릭 텐전트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가 하이퍼볼릭 텐전트 x의 값을 아니까 여기서는 x가 y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값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식을 풀어서 y를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 분모를 양쪽에 곱해 줄게요. 그러면 x 곱하기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은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다. 이렇게 됐죠. 역시 2의 마이너스 y승은 2의 y승분의 1이니까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2의 y승을 또 양변에 곱해줍니다. 자, 그럼 왼쪽에 곱해볼까요? x 곱해진 거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2의 y승 곱하면 2의 y승의 제곱, 여기다가 곱하면 1이죠. 오른쪽 여기다가 2의 y승 곱하면 2의 y승의 제곱, 여기다 곱하면 1이죠. 그렇죠? 해서 x 곱하기 2의 y승의 제곱 플러스 1이 2의 y승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않죠? 2의 y승을 계산을 해야 우리가 y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2의 y승의 제곱이 곱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합니다. 자, 그럼 2의 y승이 곱해져 있는 부분은 이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자, 그럼 2의 y승의 제곱에 곱해진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1이 있었죠. 그렇죠? 왼쪽에는 이 앞에 x가 곱해져 있었는데 이항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예, 해서 2의 y승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항을 계산했고요. 그렇지 않은 항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왼쪽에는 1하고 x를 곱한 x가 있었죠. 그렇죠? 해서 1 플러스 x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의 y승의 제곱으로 정리할 거니까 1 마이너스 x로 양변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2의 y승의 제곱은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다 됐죠? 그러면 2의 y승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제곱만 치우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루트라는 건 0 이상인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2의 y승은 0보다 큰 값이니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버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2의 y승은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y니까 로그 표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자연지수로 표현된 거니까 자연로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y는 ln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다 됐죠. 그런데 루트 하는 것은 2분의 1승이에요. 그렇죠? 그럼 로그의 성질. 여기 안쪽에 있는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가서 곱해졌어요. 그러면 전체는 y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y가 바로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였죠. 다 됐죠? 그래서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 안에 있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단 작다. 예,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 함수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할 거예요.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가 2분의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예요. 그렇다면 그걸 미분하는 것은 여기 로그를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로그 미분을 이대로 놓고 미분하려고 하니까 로그 안에 있는 걸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려고 하니까 이 미분하는 형태가 다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돼서 약간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그를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로그 안쪽에가 분모분의 분자라고 표현됐다면 이것은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다. 이렇게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뺄셈으로 표현하고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되고요.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고, 이제 이쪽 로그 미분합니다. 로그 안에 있는 거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고, 이걸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 안에 있는 값은 분모에다가 쓰고, 이걸 미분해서 분자에 쓸 텐데 이 값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다 됐죠? 예,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분모를 보니까 통분할 거예요. 1 플러스 x하고 1 마이너스 x하고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곱해 놓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서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통분이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는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되죠. 더하면 x는 없어지고 2가 되죠. 그렇죠? 근데 전체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이건 약분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1-x제곱분의 1이다. 자, 기억하세요.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x제곱분의 1이다. 역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역삼각함수 아크 텐전트 x를 배웠죠. 그것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크 텐전트 x 미분하면 뭐였죠? 1 플러스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니까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 예,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가지고 예제 풀어보고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볼까요? y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제곱 플러스 1이다. 미분해라 그랬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어쩌고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요.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근데 어쩌고가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걸 미분하면 2x. 그렇죠? 해서 곱했으니까 전체는 2x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x제곱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텐전트 악사인 x제곱을 미분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얻었던 결과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어쩌고 그렇죠? 끝나면 안 됩니다.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고를 보니까 악사인 어쩌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었죠.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악사인 어쩌고니까 여기 어쩌고라는 걸로 바꿔주고 어쩌고 미분해 곱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악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끝나면 안 되고 그 어쩌고 x제곱을 다시 미분해 곱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x제곱 미분하면 2x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됐죠? x제곱을 제곱하면 x의 4승이고 그렇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것부터 정리해 보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악사인 x제곱 거기다가 악사인 x제곱 미분해서 얻은 이 값 루트 1 마이너스 x 4승분의 2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사인 x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고 된 걸 미분하면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지요. 그렇죠? 그럼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분의 1.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됩니다. 어쩌고가 사인 x니까 사인 x를 미분해야 돼요. 그 미분하면 코사인 x지요. 그렇죠? 해서 결과는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분의 코사인 x.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하는 것은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 코사인 하나씩은 약분되죠. 남는 것은 코사인 x분의 1이다. 그런데 코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 x라고 불러요. 그렇죠? 해서 결과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사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 3장 8절 관련된 비율하고 3장 9절 예, 선형근사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된 비율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식이 있다. 예, 그랬을 때 그 연관된 식을 미분하면 두 함수에 대해서 그 두 함수의 도함수를 얻게 되는 거니까 두 함수에 대한 비율, 도함수라는 것이 변화율, 비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 비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함수에 대해서 그 도함수의 값이 얼마다, 비율이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함수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으로 관련된 비율이라고 제목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의 도함수까지 배우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기초함수의 도함수는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든지 이 책 범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파트예요, 여기는. 자, 그럼 그냥 바로 이론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둥근 기구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때 기구의 부피가 100세제곱센티미터/세크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름이 50cm가 됐을 때 기구의 반지름은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긴 지름이라고 제시해주고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둥근 기구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구의 모양을 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에 반지름이 있을 거고 구의 부피는 반지름을 가지고 표현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은 뒤에 가서 적분을 배우면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적분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역시 반지름 가지고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 부피를 V라고 하면 발륨이라는 뜻으로 R을 가지고 표현돼요. R은 반지름, 레디어스라는 뜻으로 쓸 겁니다. 그럴 때 V는 3분의 4 파이 R 삼승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해서 이 결과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둥근 기구 안으로 공기를 계속 불어넣고 있어요. 불어넣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지름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부피도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R은 시간의 함수 R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V도 시간의 함수 V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도 함수고 V도 어떤 함수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V라는 함수와 R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V는 3분의 4 파이 R 삼승이다라는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비율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양쪽을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독립변수 t는 시간이란 뜻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b하고 3분의 4 파이 r 삼승하고 같아야 되니까 같은 거면 미분해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미분합니다. 왼쪽은 미분하면 b를 t로 미분한 거니까 바로 dt분의 dv라고 쓰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 함수를 t로 미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 3분의 4 파이는 그냥 곱하면 되고 이쪽은 미분하려고 보니까 r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3승이 된 거죠. 그렇죠? 즉 어쩌고의 3승 모양을 우리가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 법칙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쇄 법칙을 써볼게요. 어쩌고의 3승을 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그렇죠?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가 r이죠. r을 t로 미분한 건 dt분의 dr.
어렵지 않죠? 그래서 dt분의 dv가 3분의 4파이 곱하기 3r제곱 dt분의 dr과 같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3은 약분되고 4파이 r제곱 dt분의 dr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기구의 부피가 103제곱센티미터/s의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dt분의 dv를 제시해 준 거죠. dt분의 dv가 10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dt분의 dv는 100세제곱센티미터/s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dt분의 dr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dt분의 dr은 하고 쓰면 여기 3은 약분됐어요. 4파이 r제곱. 그렇죠? 분의 dt분의 dv.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4파이 r제곱 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dt분의 dv가 100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은 100이다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 약분하고 치우면 25파이 r제곱분의 1이다라고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구하라고 한 건지 이제 조건을 또 쓰면 됩니다. 지름이 50cm가 되었을 때 반지름의 그 증가율을 구해라라는 거니까 dt분의 dr을 구하고 싶은데 dt분의 dr을 지름이 50cm가 되었을 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그것의 반이니까 반지름이 25cm가 되었을 때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식 R 대신에 이렇게 25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값은 여기다 25를 대입해 주면 예, 여기 지금 4파이 r제곱분의 1하고 100을 곱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위에 25가 남았죠. 예, 여기가 25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R에다가 25를 대입해 주면 예, 여기 지금 분자에 25가 남은 건데 25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약분되면 분모에 25가 남았어요. 해서 25파이 분의 1만 남죠. 그렇죠. 예, 해서 결과는 25파이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단위만 쓰면 되는데 단위는 여기 반지름의 단위,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그렇죠? 그럼 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고 시간의 단위는 여기 초를 줬어요. 세컨. 그렇죠? 해서 이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dt분의 dr이 r이 25일 때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냐? 25파이분의 1 센티미터 퍼 세크 이 비율로 반지름이 증가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A가 여기 있고요. 자동차 B가 여기 있어요. 그럴 때 자동차 A가 90km/h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A는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B는 100km/h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자동차는 두 길의 교차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교차로를 C라고 주겠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A 자동차가 60m 떨어져 있고 이만큼 60m 거리에 왔을 때 그리고 B가 80m 거리에 있을 때 B는 교차로에서 80m 이 거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자동차들이 서로에게 접근해가는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이 얘기는 두 자동차의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거리를 미분해주면 속도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에 대한 그 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A에서 교차로까지 거리를 X라고 줄게요. 그렇다면 X가 60m가 될 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B에서 교차로 C까지의 거리를 Y라고 줄게요. 그렇다면 Y는 80m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순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냐라는 걸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변수로 하나 줘야 되겠죠.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Z라고 줄게요. 자, 그럼 여기 교차로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 A까지 거리가 X, 교차로에서 B까지 거리가 Y. 근데 교차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그림상에서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생겼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이 빗변의 제곱, Z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더한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해서 이 자동차 이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이 두 자동차의 교차로까지의 거리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 x, y, z를 가지고 만들어서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접근해가는 속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 식을 미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A는 이렇게 교차로를 향해서 서쪽으로, B는 교차로를 향해서 북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예,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작아진다라는 거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그 속도로 부호를 마이너스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화율을 얻어야 되니까 이걸 미분할 거고요. 양변을 t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z도 함수, x도 함수, y도 함수예요. 전부 t의 함수. x는 xt, y는 yt, z는 zt. 시간 t가 바뀌면 x, y, z가 t에 따라서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t의 함수가 됩니다. 그럼 함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z의 제곱은 어떤 함수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z의 제곱을 z로 미분해서 2z, 연쇄법칙 끝나면 안 되죠. z를 다시 미분해 곱해줘야 돼요. dt분의 dz. x제곱도 미분하면 x제곱을 x로 미분해서 2x, 끝나면 안 되고 x를 다시 t로 미분해 곱해줘야 되고 dt분의 dx 플러스 y제곱도 먼저 y로 미분하면 2y, 거기다가 y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dt분의 dy. 됐죠? 해서 전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치우고 정리하면 z 곱하기 dt분의 dz는 x 곱하기 dt분의 dx 플러스 y 곱하기 dt분의 dy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됐죠? 예, 이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식은 z 곱하기 dt분의 dz가 x 곱하기 dt분의 dx 플러스 y 곱하기 dt분의 dy다. 이런 식을 얻었는데 지금 이 자동차의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dt분의 dx라는 것은 자동차 A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 A의 속도는 90km/h로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교차로를 향해서 가니까 x의 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속도는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km/h를 마이너스 90 하고 표현할게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B는 교차로를 향해서 북쪽으로 100km/h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역시 Y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한다는 뜻으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게요. 똑같이 해서 dt분의 dy는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x하고 y가 얼마일 때라는 조건은 전부 미터로 줬죠. 그리고 속도는 km/h로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다르니까 같은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로 바꾸려고 하니까 1km는 1000m예요. 그렇죠? 그럼 바꿔주겠습니다. x가 60m가 됐을 때 구해라라는 거였으니까 6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0.06km예요. 그렇죠? y가 80m일 때 그 상황을 계산해봐라라고 했으니까 역시 8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0.08km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계산합니다. x의 값이 0.06이고 y의 값이 0.08일 때 이걸 구해라라는 거였으니까 이제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z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때 dt분의 dz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dt분의 dx, dt분의 dy는 여기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z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어요. x가 0.06일 때고 y가 0.08일 때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z는 루트 0.06의 제곱 플러스 0.08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0.06 제곱하면 0.0036 그렇죠? 0.08을 제곱하면 0.0064 이렇게 되죠. 두 개 더하면 0.0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0.01 즉 0.01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10분의 1, 0.1이죠. 그렇죠? 해서 z가 0.1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 z에다 이제 0.1을 대입했어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dt분의 dz를 계산할 수 있죠. 0.1 곱하기 dt분의 dz가 x가 0.06일 때 그랬으니까 0.06. 그때 dt분의 dx는 우리가 90km/h로 이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이렇게 대입했고요. y가 0.08일 때니까 y 대신에 0.08. 그때 dt분의 dy는 주어져 있었어요. 마이너스 100. 그렇죠? 자, 그럼 0.1 곱하기 dt분의 dz가 이 값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3.4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dt분의 dz는 여기 0.1이 곱해진 게 이 값이니까 양쪽에 10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10을 곱해주면 dt분의 dz는 마이너스 134다. 그렇죠? 전부 단위는 킬로미터로 바꿨으니까 단위는 킬로미터, 시간은 아워였죠. 해서 킬로미터 퍼 아워다. 어렵지 않죠? 해서 서로에게 접근해가는 그 속도는 마이너스 134km per hour다. 즉 134km per hour 이런 비율로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둘 다 교차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제 3장 9절. 예,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9절은 선형근사와 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선형근사 얘기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를 했었습니다. F'A라고 썼고요.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를 그때 극한을 두 가지를 사용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주로 이 값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여기 a 플러스 h를 x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극한을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 극한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극한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점점 1로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니까 근사값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이쪽에 있는 값은 이쪽으로 접근해 갈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F'A의 근사값으로 이 틸드 두 개 쓴 더블 틸드 기호는 근사값이란 기호입니다. 근사값. 네, 근사값으로 x-a분의 fx-fa 이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F'A가 x-a분의 fx-fa와 비슷하다. 예,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제 양쪽이 비슷하니까 양쪽에다가 x-a라는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그 결과는 비슷하죠. 원래 비슷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 이 값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분자만 남았어요. fx-fa. 이 왼쪽은 이게 곱해졌어요. 그래서 F'A 곱하기 x-a. 그럼 이 두 값이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역시 두 값이 비슷하니까 양쪽에 FA를 더해줘도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 왼쪽은 fx고 오른쪽은 이걸 더해서 fa 플러스 F'A 곱하기 x-a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양쪽이 비슷하다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어떤 두 개의 값이 같다. 등식이라고 하죠. 어떤 하나의 값이 다른 하나의 값보다 작다. 예, 이렇게 작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부등식. 두 개의 값이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면 근사식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사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볼까요? fx하고 비슷하다라는 이 값을 보니까 fa 상수죠? F'A 상수죠? a 상수죠?
x는 x의 1승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은 x의 1차식이죠. 그렇죠? 해서 x의 1차식을 가지고 얻은 근사식이다라는 뜻으로 이 근사식을 1차 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차라는 말을 선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근사식을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A에서 계산한 거니까 fx의 근사식을 얻은 건데 A에서 계산한 거다라는 뜻으로 fx의 A에서의 1차 근사식이다 또는 fx의 A에서의 선형 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기호. 이 1차 근사식의 오른쪽에 있는 값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 값을 lx라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를 거냐? 이 값을 fx의 a에서의 선형화다, 리니어리제이션, 선형화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형화, 영어로 리니어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L, 여기 이니셜 L을 대문자로 써가지고 LX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화를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A가 1일 때 1에서 주어진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3인데 이 함수의 선형화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루트 3.98과 루트 4.05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선형화는 lx라고 쓴다고 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fa 플러스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런데 a가 1이에요. 그러니까 f1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a를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fx도 있어야 되겠지만 f 프라임 x도 있어야 됩니다. fx가 루트 어쩌고네요. 그렇죠? 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분의 1 끝나면 안 되고 연쇄법칙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가 x 플러스 3입니다.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해서 f 프라임 x는 2루트 2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f1하고 f 프라임 1을 계산할 수 있어요. f1은 여기 f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1 플러스 3, 2가 되죠. f 프라임 1은 여기 f 프라임 x가 있으니까 여기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 루트 1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lx가 계산됐어요. f1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f1은 2고 f 프라임 1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lx는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x고요.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7이 되죠. 그렇죠? 해서 lx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다. 자, 이것이 1차식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차식입니다. 예,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사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얻었던 lx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fx의 근사값으로 lx를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가 루트 x 플러스 3이에요. 그렇다면 루트 x 플러스 3하고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근사값 루트 3.98과 루트 4.05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즉 루트 안에 있는 값을 3 플러스 얼마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3.98은 3 플러스 0.98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를 세모라고 했다면 여기는 세모가 0.98. 그런데 루트 4.05는 3에다가 1.05를 더한 거니까 여기선 세모가 1.05. 그렇죠? 그 세모를 4분의 1하고 곱하고 4분의 7을 더해주면 그것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루트를 계산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세모 대신에 여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0.98, 1.05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3.98은 세모가 0.98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0.98 플러스 4분의 7. 루트 4.05는 세모가 1.05니까 4분의 1 곱하기 1.05 플러스 4분의 7. 어렵지 않죠? 예,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어요.
0.98은 100분의 98이죠. 100분의 98이니까 4분의 1 곱하면 400분의 98. 그렇죠? 4분의 7은 400분의 하고 통분하면 400분의 700.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00분의 798. 약분하면 200분의 399다. 어렵지 않죠? 1.05는 100분의 105예요. 그렇죠? 4분의 1 곱하면 400분의 105. 거기다가 4분의 7, 400분의 700을 더했으니까 400분의 805. 약분하면 80분의 16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어떤 함수건 y는 fx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우리가 이 함수의 도함수를 알지요? f'x. 그렇죠? 역시 f'x는 우리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하지만 h라는 문자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h라고 쓰든지 k라고 쓰든지 똑같은 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h는 x의 증분이에요. 그런 뜻으로 h를 del x라고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이 극한은 전부 h 자리에다가 del x를 갖다 써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극한은 즉 f'x는 리미트 del x가 0으로 갈 때 del x분의 fx 플러스 del x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이 값은 이 값의 근사값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해봅니다. 두 개의 값이 비슷하니까 양쪽에 del x를 곱해도 비슷해요. 그렇죠? 해서 del x를 양쪽에 곱해주면 이쪽은 fx 플러스 del x 마이너스 fx가 됐고 이쪽은 del x가 곱해져서 f'x del x가 됐죠. 그럼 두 값이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왼쪽을 보니까 fx 플러스 del x에서 fx를 뺀 거죠. x가 x에서 x 플러스 del x까지 움직였을 때 그때 함수값 f의 차이예요. 그 함수를 y라고 표현했다면 y의 차이예요. 즉 y의 증분이에요. 그래서 y의 증분이란 뜻으로 del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del y하고 f'x del x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del y는 y의 증분입니다. 그러니까 y의 증분과 f'x del x가 비슷하다라는 식을 얻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y의 증분하고 비슷한 이 값 f'x del x를 우리는 dy라고 쓸게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 기호는. 그리고 이 dy라고 쓴 이 값을 y의 미분이다. 영어로 differenti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ifferential이라는 뜻으로 d라고 쓴 거예요. dy 하는 것은 differential of y. 어렵지 않죠? y의 미분. 됐죠? 그래서 y의 미분이라고 부를게요. y의 미분은 dy. 그렇다면 x의 미분은 dx, a의 미분은 da, 세모의 미분은 d 세모.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의 미분 dy. dy는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된 거냐? 정의는 dy는 f'x del x라고 정의를 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값을 변형시킬 거예요. 모든 함수 y는 fx에 대해서 y의 미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y의 미분은 dy라고 쓰고 그 값은 f'x del x라고 정의가 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여기 독립변수 x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규칙으로 갖는 함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y는 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즉 fx는 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미분이 있을 겁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변수 x를 규칙으로 갖는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x는 x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는 fx가 x니까 그걸 미분하면 그 도함수 f'x는 x를 미분한 거니까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 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y의 미분은 dy.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는 규칙이 x예요. y하고 x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dy하고 dx가 같아요. 그렇죠? y와 x가 같은 거니까. 근데 dy는 조금 전에 정의하기를
모든 함수 y에 대해서 f'x del x라고 정의하자. 그렇죠? 근데 이 함수는 fx가 x니까 f'x는 1이다. 그렇다면 f'x 대신에 1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1 곱하기 del x예요. 그렇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del x예요. 자,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그 변수 x는 x의 미분 dx와 x의 증분 del x가 같다. 독립변수일 때는 미분과 증분이 같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dy는 f'x del x라고 정의를 했는데 x가 독립변수니까 del x하고 dx가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dx라고 바꿔주면 f'x d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y라는 함수의 미분 dy는 f'x dx라고 쓸게요. 어렵지 않죠? f'x del x라고 정의를 했는데 del x가 dx하고 같으니까 이제 f'x dx라고 써도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이미 도입을 했던 그 기호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쪽을 dx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f'x는 dx분의 dy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f'x라고도 썼는데 그걸 다른 기호로 dx분의 dy라는 기호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떤 양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y라는 함수의 미분을 dy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림처럼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그래프상에서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때 x의 값을 x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x의 값을 약간 증가시켰어요. x 플러스 del x까지 가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 x가 증가했죠. 그 증가한 양은 여기 x 플러스 del x에서 x를 빼준 값이니까 당연히 del x죠. 근데 del x는 dx하고 같으니까 이 값은 dx하고도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 del x만큼 움직여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 있는 이 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접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지요. 앞에서 배운 대로 당연히 이 함수의 식을 미분해서 얻을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f'x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f'x가 dx분의 dy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입니다.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xy 평면에 있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잡아서 x가 증가한 양분의 그때 y가 증가한 양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x가 증가한 양은 del x. 그러니까 del x분의 이만큼이 기울기인데 del x는 x가 독립변수니까 dx.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이만큼이 기울기다. dx분의 이만큼이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dx분의 dy하고 같아야 돼요. dx분의 이만큼이 dx분의 dy하고 같다. 이만큼이 바로 dy란 뜻이죠. 그렇죠? 예, 해서 이만큼이 dy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y에 대해서 y의 미분 dy는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x가 del x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 접선상에서 y가 움직인 만큼이 이 함수의 미분 dy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해서 dy, y의 미분이 어떤 양인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이제 우리가 이 곡선상에 있는 이 점의 값을 알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곡선은 이 식이 복잡하니까 이 값을 알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사값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근사값도 이 곡선상에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접선을 잡아가지고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식을 구하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선의 식을 구해서 근사값을 이 정도면 비슷하겠다라고 구해봤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참값이 여기 있는데 근사값을 이걸로 선택했을 때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오차는 뭔가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게 오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주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바로 dy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상에서 즉 이게 참값인데 이걸 근사값으로 선택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dy를 오차라고 부른다. 그런 뜻으로 이 dy를
y의 오차라고 한다. 즉 y의 미분이라는 것이 y의 오차 역할을 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만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어떤 구의 반지름이 21cm였다.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측정했으니까 당연히 그 측정한 자를 가지고 우리가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측정 오차가 0.05cm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측정 오차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지름 측정한 걸 가지고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이 값을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측정했다. 당연히 반지름 측정할 때 오차가 있었으니까 오차가 있는 값을 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면 부피도 오차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부피의 오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역시 상황을 가지고 우리 구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의 반지름을 가지고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부피를 B라고 하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B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는 B라는 함수가 R을 독립변수로 해서 표현된 겁니다. 이해됐죠? 예. 아까는 우리 관련된 비율하고 얘기할 때는 B도 시간의 함수, R도 시간의 함수로 생각했지만 여긴 아니에요. R이 독립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B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라고 쓴 것은 Y는 3분의 4 파이 X의 3승이다. 이렇게 쓴 것하고 똑같아요. X가 독립변수고 Y가 함수고 이렇게 쓴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Y라는 것을 B라고 쓴 것뿐이고 X라는 것은 R이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예, 기호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B의 오차는, 즉 Y의 오차는 우리가 dy라고 했죠. 그러니까 B의 오차는 Y, 이걸 B라고 썼으니까 dV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때 dy를 정의한 대로 y' 곱하기 dx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y' 하는 것은 b', x는 r로 바꿨으니까 dx는 dr.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해서 B의 오차는 dV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B의 미분 dV가 된 거고요. 그래서 B의 미분이라는 것은 B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독립변수의 미분 dr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왔죠? 자, 그런데 B' 하는 것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에요. 즉 3분의 4 파이 X의 3승을 X로 미분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r분의 d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얘가 독립변수니까 그냥 미분하면 3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 곱하기 3R의 제곱 이렇게 해서 4 파이 R 제곱 그냥 이러고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서 4 파이 R 제곱 미분한 겁니다. 거기다가 dr 곱한 거죠. 다 됐죠? 예, 이제 B의 오차를 계산할 거니까 측정치 R은 21cm였어요. 그때 오차, dr은 R의 오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차 0.05 대입해 주면 됩니다. 해서 B의 오차는 4파이 곱하기 R의 측정값 21의 제곱 곱하기 그때 R의 오차 0.05다. 어렵지 않죠? 예, 21 제곱하면 441이고요. 파이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0.05 하는 것은 100분의 5예요. 그렇죠? 4랑 곱하면 100분의 20이니까 100으로 약분하면 여기 20하고 약분해서 5가 남았죠? 5분의 441 파이다. 다 됐죠? 그럼 단위만 쓰면 되는데 단위는 여기 R의 단위가 센티미터 그리고 DR의 단위도 센티미터. 그럼 R이 2개 있고 DR이 하나 있으니까 센티미터가 3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B의 오차 dV는 5분의 44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3장 9절 선형근사와 미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석 체크 안 보내주신 분은 보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과제 있는 거 아시죠? 기한이 4월 4일까지니까
예, 내일 모레 해서 이제 월요일까지입니다. 예, 그 잊지 마시고 예, 그 우리 사이트 캔버스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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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